자, 뉴스 만나러 출발합니다. 포도만보 사이다 헤드라인. 어서 오르게 최짜장. 하나 실수. 실수야? 하나 실패. 하나 실패. 괜찮아. 한 번만 웃기면 돼. 오케이. 이제는 실수에 우리가 너무 연연하지 맙시다. 맞아. 뭐 하나 실수했다 그렇게 죽일 듯이 잘 달려주고 안 됩니다. 하나만 너그럽게 건지면 갑니다. 됩니다. 네. 너그러운 거를 우리가 요구할 수는 없고 그건 욕 먹더라도 한 번 칭찬 받으면 됩니다.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몇몇 분들이 오늘 출연진들을 보고요. 네. 오늘 이지선 빼고 다 별로네 이런 글들을 올려주고 계시는데 그 한 명 이지선 기자 어서 오게. 네, 안녕하세요. 이지선 기자입니다. 반갑구만. 오늘 방송 전에 방송 준비 안 하고 반사판만 계속 만지작 거리더라고요. 국장님, 제가 그 매불쇼 팬이 이렇게 반사판을 보내줬어요. 와. 그래서 그 너덜너덜한 반사판을 버리고 새 반사판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심지어 두 개. 알미늄 호일 그거 이제 버리고. 네. 저거는 이제 소지하기도 굉장히 편하게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 반사판으로 춤이라도 춰야 되나. 너도 하나 실패. 네. 오늘 좀 안 되네요. 괜찮아. 자, 이지선 기자 지금 뭐 인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뉴스가 있는지 뉴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우리 언론사 첫 번째 항상 우리가 먼저 다루는 대한민국 언론사 중엔 유일합니다. 네, 맞습니다. 코로나와 관련해서 우리가 먼저 신경을 쓰죠. 네. 코로나19 상황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내 발생 현황인데요.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10명입니다. 전날보다 26명 늘어났는데요. 어제 부산 해뜨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확진자가 53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서 53명이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이 부산 해뜨락 요양병원은 밤사이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오늘 새벽 이 중 한 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병원에는 코호트 격리 조치가 내려져 있는 상태고요. 네. 그동안에 이제 그 코로나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던 병원이었다고 합니다. 네. 면회도 안 될 정도로. 요양병원 같은 데가 원래 또 굉장히 네. 주의를 많이 하시고. 그런데 좀 안타깝네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는요. 요즘 국감 중반전으로 들어가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 키워드입니다. 라임 옵티 사태인데요. 라임 옵티머스 요새 뉴스 가장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건 시간 나면 국장님이 맨 끝에 다뤄주실 거예요. 우리 국장님이 다뤄주신다네요. 그래요? 네. 우리 이지선이 다루기에는 조금 어렵답니다. 어려워. 네. 이거 차장님이 시킨 거예요. 생각만큼 어렵진 않아요. 근데. 생각만큼은 어렵지 네, 않다. 네. 맨 끝에 그러면 네. 우리가 앞으로 뉴스를 접할 때 뭔가 기본적인 흐름은 파악을 해야 뉴스를 알아듣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 개념 정리 오늘 끝에 좀 알겠습니다.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임 옵티머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볼까요? 이렇게 기사 넘어가는 거야? 맨 끝에 다룬다니까요. 맨 끝에. 맨 끝에 얘기하면 되지 뭐하러 이 얘기를 왜 해? 중요도 순으로 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순서는 지켜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참나. 자, 다음은요. 네, 세 번째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당시의 당직 사병 현모 씨가요. 자신의 말을 고의로 왜곡했다면서 정정 보도를 수차례 요구를 했는데 조선일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 핵심 제보자 아니겠습니까? 당직 사병 네. 현모 씨. 그런데 그 조선일보와 지금 진실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언론 중재를 제기한 상태인데요. 조선일보는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근거 있는 보도라면서 당당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현 씨 측이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자 정정 보도를 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핵심 키워드 타령 그리고 외압 이게 이제 핵심 키워드 아니겠습니까? 네. 당시에 이제 논란이 됐을 때 이게 이제 본질이었는데 그 두 단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는 거예요. 현모 씨가 내가 이런 말 한 적 없는데 왜 이런 표현을 기사에 썼냐? 현 씨 입을 빌려서 마치 보도를 했는데. 예, 그렇죠. 네. 마치 보도가 한 게 아니라 큰 따옴표로 인용을 한 거예요, 실제로. 아예. 예. 그런데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는 거고요. 조선일보는 그렇지 않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요거를 좀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또 나왔습니다. 네. 문자가 하나 또 나왔죠. 네, 이거는 예, 현모식 이제 측에서 네, 해당 기자를 쓴 조선일보 기자가요. 이 현 씨 측과의 대화에서 타령이란 말이 인터뷰에는 없지만 기사용으로 다시 정리하면서 자신이 해당 표현을 넣었다라고 인정한 카톡이 있습니다. 네. 또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지겠다고 말했지만 회사 측과 논의한 결과 정정 보도는 할 수 없다라고 통보했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여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될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지켜봐? 다 나왔는데. 다 나왔는데 뭘 지켜봐? 클리셰잖아요. 지켜보도록 하겠다. 클리셰잖아요. 아, 클리셰야? 근데 저는 이 문자 보면서 진짜 화가 났던 건 뭐냐면 일단 그 취재 기자가 모든 책임을 다 지는 모양새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뭐 내가 이제 책임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3개월 동안 우리 사회가 엄청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거 어떻게 본인이 책임을 집니까? 징계는 받을 수 있겠죠. 처벌은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맞아요. 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는 베를린 소녀상 철거 보류에 관한 소식입니다. 독일 수도 베를린 거리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 이 비문에는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위안부 성노예를 강제 연행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소녀상이 설치된 바로 다음 날부터요. 일본 정부가 일본 관방 장관부터 시작해서 외무상, 일본인들까지 총력전을 벌여서 결국 14일 철거하겠다는 명령을 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상에 있는 구의 구청장이요. 이 철거 반대 집회에 직접 나타나서 소녀상과 관련된 역사를 배웠다. 철거를 일단 미루고 다시 해결책을 찾자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사실상 철거 보류를 통보를 한 것이죠. 네, 일본의 어떤 외교력이 빛을 발하나 싶었는데 오히려 자신의 발목을 잡아버리는 꼴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더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겠네.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네. 거의 뭐 독일에서도 화제가 많이 되겠네 이 정도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현지에 있는 우리 그 교민들이 반발했으면 아마 이게 그 철거 보류까지는 안 갔을 건데 현지인들 있지 않습니까? 독일인. 독일인들이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너무 부끄럽다. 반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네요. 네. 네. 이래저래 기분 나쁘다는 이 일본 정부 이번에는요. 한중일 정상회담에 불참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요. 이 한국 법원이 압류 중인 한국인 강제 동원 일본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될 우려가 있는 한 스가 총리는 한국에 가지 않는다. 연내 한중일 회담은 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네. 전화 왔습니까? 전했습니다. 아, 전했습니까? 네. 네.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일본 정부를 향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해야겠다. 하나 이런 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 날려라. 그쵸, 한마디 해야겠죠. 한마디 날립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어로 요거 잘 날리면 잘 날릴수록 정말 아프면 아플수록 우리 청국장님 유니클로 하나씩 벗어 던지겠습니다. 네. 오늘은 안 입고 왔나? 유니클로. 그런데 이거 최 차장님이 좀 도와주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일본어로 될까요? 합니다. 일본어. 네,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요. 와타시와 세이데스 일본 정부와 아나타와 세이데스 비겁했으문이다. 일본 정부와 비겁 패스문이다. 일본 정부와 확실히 해, 잘하네. 일본 쪽은 잘하네. 나는 못 따라가겠더라고. 잘하네. 왜안 따라하세요? 죄송합니다. 못 따라하겠어? 제가 좀 그게 잘 안 되네. 이게 안 돼? 네. 일본 정부 비판을 못 하겠다. 아니 그게 아니라 두 분의 케미 한번 보도록 다시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와타시와 세이데스 일본 정부와 아나타와 세이데스 비겁했으문이다. 일본 정부와 비겁 했으문이다. 일본 정부와 비겁 했으문이다. 거의 원어민이네. 네. 아주 난리가 났네요. 좋다고. 네. 자, 그럼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기사는요. 그 신천지 이만희 재판 방청권을 두고 달리기 시합이 벌어졌다는 기사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신천지 이만희 교주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자 법정 밖에서는요. 선착순으로 배분되는 재판 방청권을 둘러싸고 이 신천지 측과 피해 부모들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청권 배분 시간이 되면 신천지 신도들과 피해 부모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달리기 시합을 하듯이 법원을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제가 준비를 해온 게 있어요. 네, 일단 그 영상을 보면은 네. 사실 내용을 모르고 보면은 좀 재밌어요. 근데 이제 내용을 알고 보면은 좀 가슴은 아픕니다. 네, 신도들하고 피해자 가족들이 약 100m 가까이 이렇게 뛰는 그런 장면인데. 네. 자, 요거 한번 가볼까요? 제가 준비한 분리 극장. '분리 극장' 한번 들어보시죠. 네.
백호야, 오늘은 이만희 교주의 재판이 열려 신도들이 교주의 재판을 볼 수 없게 막고 있어. 방청권은 법원 입구부터 현관까지 선착순 17명이야. 넌 할 수 있어. 백호야, 달려! 아 대단합니다. 네. 아 대단해요. 만화 더빙도 좀 해봤어요? 아유, 저 사실 프리된 지 이제 2년 차인데 네. 애니를 잘 못해요, 제가. 아, 왜요? 애니가 잘 안 맞아? 안 맞아요. 아, 색깔이 그래가지고 잘안 지금 맞아? 정영진 국장님한테 붙어 있잖아요. 아, 물고만 한번 트면 요런 거 이제 바로 버리는데. 아니, 애니 그쪽이 제일 크죠? 아무래도. 크죠. 게임도 그렇고 애니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훅훅 잘 넘어가네요. 네, 오늘 잘 넘어가요. 네, 이제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은데요. 청국장님께 아, 묻는답니다. 그렇지. 네. 유튜브 인기 콘텐츠 가짜 사나이 혹시 보셨나요? 요즘 뭐 난리니까. 난립니다. 뭐 보지 않더라도 모르는 사람은 그렇죠, 없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유튜버 정배우라는 유튜버가 있어요. 자 거기 이제 나오는 교관들이 인기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네. 거기 인기가 많다 보니까 개인 채널을 개설을 해도 그게 또 폭발적인 인기를 끌 정도로 굉장히 장안의 화제인데 교관들에 대한 여러 가지 안 좋은 폭로성 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어떤 하나의 뉴스가 또 네. 터진 겁니다. 이 중 한 가짜 사나이 교관이 있는데요. 이 가짜 사나이 교관으로 추정되는 남성의 몸캠 피싱 사진을 공개를 한 겁니다. 유튜버가 네, 정배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유명인들 네. 문제점을 이렇게 폭로하는 그런 컨텐츠를 그동안 해왔던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본인 컨텐츠인 거죠. 그렇죠. 네, 구독자도 상당히 많아요. 네. 그런데 이 정배우가 공개한 10분짜리 영상을 통해서 이 가짜 사나이에 출연한 이 교관이 대원들과 함께 불법 퇴폐업소를 다니면서 일명 초대남이라는 이상한 행동까지 해왔다 이렇게 폭로하는 한편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체인 상태에 찍힌 이 몸캠 피싱 사진을 공개를 한 거예요. 방송에서. 네, 한 교관의 몸캠을 공개를 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부위는 가렸지만 이 남성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공개가 된 그게 것입니다. 이제 결국 범죄에 이용된 거죠. 그러니까 몸캠이라는 게 사실 이게 피해자인 거거든요. 이 범죄의 피해를 본 건데 이거를 물론 모자이크 처리는 했습니다만 이거를 영상에 올렸어요. 공개를 했어요. 네. 공개를 하면서 요거 변호사랑 다 상의를 한 거다. 이 불러 처리하면 아무 문제 없다. 그 변호사 누구야? 변호사 누구야? 그러면서 이제 올린 거예요. 아유. 그래서 묻고자 하는 게 뭐죠? 이렇게 사실 공인이기도 하지만 이제 연예인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 유튜버가 이렇게도 얘기해요. 엄격한 도덕성이 싫으면 그런 잘못 안 하면 되지 않나. 그런데 사실 이런 건 2차 피해자이기도 한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네, 이거는 저는 매우 잘못한 일이다. 정배우가. 그럼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추정하고 있는 그 해당 교관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 영상 속 주인이. 네. 근데 이건 피해자 아닙니까? 이걸 올리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뭐 그 사람한테 대단히 도덕적인 잣대를 요구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이 뭘 대단한 사람, 뭔 공인이야 그 사람이. 그런데 또 마침 네. 그 해당 교관의 아내가 네. 임신 중이라고 해서 그래요. 그 가짜 사나이의 그 김계란 씨라고 있나 봐요. 김계란 씨. 네, 그분이 지금 누가 하나 죽어야 끝나겠느냐. 그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게 유명해지면 안 돼. 너무 힘들어. 지금 그 한계 와 있는 게 우리 최 짜장이 아닌가. 걱정이 되네. 왜요? 아니 이제 이 정도면 정배우 같은 애들이 붙을만 하거든. 괜히 가이드라인 주지 마. 왜 가이드라인 줘? 정배우 소스가 없니? 나한테 와. 근데 다행인 게 정배우 지금 채널 거의 날아가기 직전이에요. 사람들도 얘가 잘못했다 생각 네, 많이 지금 하는구나. 날아가기 직전이야. 그래서 정배우는 이제 괜찮습니다. 네, 다른 쪽에서 뭐 걸면 모를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한테 달려들면 이 형은 괜찮아. 이 국장님은 괜찮아. 왜냐하면 그렇지. 기대감이 아예 없어. 뭔가 그 쓰레기 관련한 제보가 올라와도 정영진 치고는 그래도 깨끗하게 살았네.
그런 반응이 나올 거라고. 그러면 연예인들의 약간 가이드라인이네요.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컨셉을 그러니까 처음에 잘 그렇지. 초기 값을 잘 가져야 돼. 가령 유재석 씨 같은 캐릭터가 뭔가 조금 좋지 않은 뉴스가 나오면 그거는 치명상을 입지. 그렇죠. 근데 이제 정영진은 웬만해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대중분들이. 심지어는 아내랑 같이 뭐 식사하는 모습 찍히면 그게 오히려 마이너스야. 그건 마이너스야. 야, 뭐 정영진 저거 알고 보니까 뭐 마누라한테 잘하네. 다 이런 뭐, 식이면 좀 힘들어. 뭐 설정이었나? 뭐 쓰레기 설정인가? 우리가 속은 거 아닌가? 이러는 이제 또 좋지 않은 비난 여론이 일 수 있다고. 정영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네. 네,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 근데 여기까지 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네, 왜? 윤우님 건들지 말라고 댓글이 지금. 죄송합니다. 아니 유재석 씨 같은 경우 그렇게 하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지. 그래도 그건 내 입에 올리는 거 자체가. 이름 자체를. 그게 이제 못마땅한가 봐. 이런 여러분의 반응이 바로 유재석 씨를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형도. 나도? 형 유재석만큼 입에 올리지 말래. 이런 반응 자체가 유재석 씨를 감옥에 자꾸 가두는 거라는 거예요. 야, 유재석은 건들지 마. 윤우님, 윤은 이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유재석 씨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겠죠. 당연히 힘들죠. 힘들어. 네. 근데 제가 우리 국장님 옵티머스 사건 말 안 하려고 시간 계속 끄는 것 같은데. 옵티머스 어렵지 않아요. 지금 멘트 하나 치고 검색하고 그러더라고. 옵티까지 지금 검색했거든. 머스를 못 치고 있어. 지금. 옵티머스 프라임 나와갖고 큰일 났어. 어떻게 그냥 간단하게 그러면 네. 라임, 옵티머스 나중에 이제 뉴스는 계속 나올 계속 거니까. 나와 이제부터. 두 사건이 뭔지 정도만 간략하게 알겠습니다. 알아야 될 일단 그러면 라임 옵티머스 사건 이렇게 명명하던데 라임과 옵티머스는 다른 거죠? 그렇죠. 이제 사건 자체가 좀 다르고. 근데 이제 공통점이 꽤 많고 사람들이 느끼기에도 좀 비슷해 보이는 부분이 좀 많은 사건이긴 한데 라임 사태는 우리가 이제 사모펀드라고 하죠. 사모펀드. 벌써 머리 아파. 어려워? 사모펀드. 공모펀드의 반대말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50인 이하로 그러니까 정말 투자를 좀 하는 사람들이 사모펀드라는 걸 하는 이유는 그래도 이제 투자에 내 좀 경험도 있고 좀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좀 고액으로 좀 특별한 상품들 좀 한번 거래를 해보자. 수익성 한번 높여보자. 뭐 이런 걸로 이제 하는 게 사모펀드잖아요. 사모펀드. 근데 이제 사모펀드를 그렇게 모집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 은행 뭐 여러 금융기관 통해서 막 모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집하는 주체가 어디예요? 이게 이제 라임이라는 곳이. 라임이라는 곳이 그걸 이제 모집하는 주체군요. 그렇죠. 자산운용사. 그렇죠. 근데 그 라임에서 모집을 했는데 나중에 그 상품들을 보니까 이게 좀 쓰레기 같은 상품들이 많은 거예요. 투자를 이상한 데 했다는 네, 거군요. 이상한 데 했어. 그래갖고 뭐 자기네들도 잘 모를 상품 같은 거를 막 투자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들 소중한 돈 받아서 잘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판매할 때도 사실은 이게 굉장히 안전한 상품인 것처럼 막 이렇게 광고도 하고. 그래야 사람들이 사니까. 안전하다니까 뭐 안전하면 내가 살게 해서 사람들이 이제 돈을 넣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부실한 기업에 막 투자하고 어마어마하게 이제 있었던 거죠. 사채 들어가고 막 이랬다는 거군요. 그 사채는 그 이제 옵티머스 쪽인데. 그건 옵티머스예요. 네. 하여튼 그 비슷한 점이 이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라임과 옵티머스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라임은 이제 그렇게 좀 뻥튀기를 했잖아. 옵티머스는 완전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가 받은 돈의 95%를 공기업 회사채라든지 뭐 예를 들면 무슨 한전 이런 데는 안 망할 거 아니에요. 네네. 이런 데다 투자한다고 해놓고는 대부업체나 뭐 이런 데다 투자를 한 거지. 이거 완전 사기지 이건. 완전 사기. 옵티머스는. 그러니까 쉽게 비유하면 정영진 행사에 부르면 엄청 잘한다. 이렇게 해서 불렀어. 별로 재미없어. 그건 뻥튀기. 이게 라임이지. 그건 라임입니다. 근데 뻥튀기니까 그건 라임. 근데 최욱 부른다고 해놓고 정영진을 불렀어. 그거 옵티머스. 이거 옵티머스. 이거 완전 사기입니다. 어때 이해돼? 이제 되네. 그거 네. 완전 사기입니다. 라임은 뻥튀기, 옵티머스는 완전 사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난해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돈을 빼려고 했는데 환매 중단. 그게 뺄 수가 없으니까 못 돌려주니까. 그래서 일이 터졌고. 근데 옵티머스는 심지어 그 위에 놈들이 다 막 그 돈을 다 쓰는데도
아무도 감독도 못하고 중간에 거른 장치 하나도 없이.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금융감독 관련이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뭐 정관계 인사들이 뭐 로비를 했다, 돈을 받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영진이 최욱인 척 가면서 휴게소 가서 막 맛있는 거 사 먹고 하는 동안 아무도 몰랐던 거지. 최욱이 오는 줄 다 알고 있었던 거야. 이해됐어? 알겠습니다. 이지선 이해됐나? 이해가 딱 되네요. 그 정도로만 일단 이해를 하고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뉴스가 좀 눈에 들어오겠네요. 이제는 들어오죠. 이제는 들어오죠. 네. 최욱 네. 얼굴이 자꾸 떠오를 겁니다. 사람들 진짜 이제서야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분노해? 아니 이거 최욱 부른다고 해놓고 정영진을 불러? 사람들이 지금 뭐 난리 났어 지금. 아이고야. 너무 화가 났네. 그게 옵티머스입니다. 이게 분노가 자극이 돼야 음. 이 뉴스가 화를 내지. 더 폭발력을 가지지. 폭발력 같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정관계 로비가 있었느냐 네, 그건 이제 그런 밝혀내야 얘기가 돼요. 이제 나오고 있는 거고 네. 이제 그런 걸 밝히기 위해서 검사들이 막 증언되고 막 이제 그런 모양새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지선 기자 네. 대단히 반가웠어요. 네, 고맙습니다. 자주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네. 이지선이 오면은 마음이 놓여요. 아, 그래요? 네. 참. 저번에 저 방송 나와서 저 하는 거 많이 와달라고 했잖아요. 네. 진짜 많이 와주셨어. 와, 진짜 착하다니까 우리 착해. 청취자들이. 그런데 와, 진짜 나는 매부린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왜? 조회를 안 눌러. 뭘 안 눌러? 구독자는 느는데 좋아요. 조회수 조회수. 조회는 안 해요. 구독만 해놓고 보지는 않는다. 쉽지 않아. 역시 함부로 마음을 주지 않아. 구독까지는 많이 늘어났고. 구독까지는 됐어요. 근데 보진 않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착하다니까. 착해. 이 친구들 막 욕은 많이 올리는데. 근데 욕하는 애들은 아마 구독 안 눌렀을 거야. 착한데 차마 보진 못하겠나 보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너무 어디 감사합니다. 구독하면 되는지 많은 다시 분들이 한번 또 물어보네요. 말씀드려도 돼요? 네. 팩트 완전 정복 네. 톡소다라고 돼 있는데 팩트 톡소다. 완전 정복입니다. 알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구독 눌러서 봤는데 볼만한 상황은 아니더라 이런 글들이 오는데 앞으로는 재밌게 할 거죠? 그래 볼게요. 네, 앞으로는 재밌게 합니다. 이지선 기자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